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전 국정원장들 고발. 현 국정원이 네.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네, 국정원이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거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국정원장은 박 전 원장에 대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첩보를 받고 그 일부를 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삭제했다. 지금 고발 내용인 거예요. 네. 그 박지원 원장은 곧바로 SNS를 통해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첩보가 삭제되지 않는다. 안보 장사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예.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또 따로 입장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활동을 어제 마무리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대진 씨가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유족 측에는 이를 감췄고 또 정부의 구조 지시나 구조 활동이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또 그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파악할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추가로 발족하고 네. 이제 위원장에는 군 출신인 한교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자, 어제 좀 갑작스럽게 나온 속보들이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을 다른 곳에서 뭐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든지 뭐 정당이 고발했단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좀 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어느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런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보수층 결집을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좀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보 이슈잖아요.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지금 뭐 국정원에서 이제 전직 국정원장들은 이런 것들에 조금 민감한 보수층.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구 경북의 그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 71%에서 51%로 20%포인트가 한 주에 빠졌어요. TK에서.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예. 그러니까 보수층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들로 최소한 뭐 중도나 진보는 몰라도 보수층은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보다도 저는 이제 팩트가 먼저 궁금한데 예, 예. 이 첩보를 삭제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첩보가 이를테면은 이게 원소스가 아니라 다른데 첩보가 있고 그 원소스는 남아 있는데 국정원에서 첩보를 삭제하지도 않았지만은 설령 이게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다 남아 있는데 이게 무슨 자, 저는 인멸이냐. 궁금한 게 예. 삭제를 일부 하긴 했는가? 예. 했지만 의미 없는 행위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삭제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억지로 삭제했다고 가짜 정보를 뿌렸다는 건지 저는 거기서부터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예. 양측의 주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삭제했다라는 거고 박지원 예. 국정원장은 삭제 안 했다라는 거고, 설령 삭제를 했더라도 원래 소스가 남아 있는 거다. 이게 국정원이 생산한 게 아니라 다른데 첩보를 같이 공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삭제냐.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예. 삭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여러 이제 그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있었던 그런 그 정보들을 이제 국정원에서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게 더 이제 나아가지 않고 중단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상조사 같은 것들이. SI 네. 정보 7시간 분량의 SI 첩보가 있는데 그중에 월북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을 빼고 나머지를 삭제했다. 지금 예. 이게 국정원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죠. 국정원 아무래도 정보는 좀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공개적으로 밝히긴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래도 국정원에서는 지금 월북 가능성과 배치된 내용들에 대해서 삭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입단속도 시켰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정원 쪽의 의혹 제기인데 결국 이거는 당사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당사자들밖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은 전 국정원장을 이제 네. 건 거는 그때 이제 탈북
주민 북송 사건이에요. 2019년 11월에 이제 북한 어선을 잡아서 예. 네네를 넘은 북한 어선을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15명을 선상에 있었던 15명 선원과 선장을 살해하고 넘어온 것으로 조사가 돼서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논란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을 받아주면은 15명을 죽인 사람이 남한에서 활보를 한다? 이거는 그럼 대한민국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조금 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묶어서 이를테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기조가 일단 문재인 정부 탓하기가 모든 분야에 다 이게 지금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사 논란 있으면은 그때보다 더 낫지 않느냐, 뭐 민변으로 도배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하다, 과하다. 이게 정말로 이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은 다 이제 해결이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팩트부터 차근차근 좀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평론은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외국에 체류 중이고 연락이 닿지 않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2부에 저희가 시간을 좀 내봤습니다. 급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 얘기, 입장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로 갑니다. 다시 원안으로. 다시 원안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규칙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돌고 돌아 다시 원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원안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쟁점 중 하나였던 국민 여론조사 30%를 당대표 예비 경선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는 이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예비 경선 여론조사 30% 반영을 내놨었는데 예. 비대위에서 다음날 이를 뒤집으면서 당 안팎에 거센 반발을 샀었잖아요. 비대위에서는 그냥 예전에 하던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죠. 그리고 본 경선에 도입하기로 했던 권역별 최고위원 투표제,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 2표 중 1표는 투표권자가 속한 그 권역 후보에 행사하도록 했는데 네. 이게 지역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들 안이 다 백지화가 됐습니다. 비대위가 냈던 것이 다 백지화되고 전준희가 낸 안이 다 수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최고위원 그 예비 경선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중앙위원회만으로 이제 컷오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최고위원은. 네, 그러니까 당 대표 예비 경선에만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겁니다.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이 절충안에 비대위 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이재명계 의원들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고요. 그 전준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던 안규백 의원은 당무의 결론을 환영한다. 사실상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그 당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입당 6개월이 안 돼 입 후보 자격이 없다. 비대위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토사구팽에도 정치를 접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하루 만에 사실은 원래 이제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삭발식 하겠다. 뭐 당사 점거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하루 만에 전준희 안이 거의 뭐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변경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전준희 안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좀 들여다 보면은 네. 애시당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친명계가 반발을 했던 게 이재명을 컷오프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분당 수준이죠. 1차 컷오프에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다기보다는 이거는 애시당초 최고위원 쪽을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대표 쪽이 아니라 당대표 쪽이 최고위원 아니라 선거. 그러니까 비대위 쪽에 이제 그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무슨 네. 얘기냐면은 네. 최고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인기투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소위 말해서 친명계 뭐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많은데 여기가 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적절하게 중앙위원회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최고위원은 100%로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중앙위원회가 그러네요. 100%로 하기로 했어요. 여론조사 안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당대표를 이제 여론을 30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반발할 명분을 어느 정도 꺾어버리고 최고위원은 관철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하.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더 이제 낫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전히 룰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은 이거는 거의 봉합 수순이라고 보면 됐고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토사구팽이란 단어를 썼는데 당내에서 좀 고립무원입니다. 이를테면 당내 의원들이나 그것도 그리고 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 CNN가 스트레이트 뉴스로 2일 4일에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 여론은 이재명, 박용진, 다음에 박지원 8.8% 나왔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 하면은 박지원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렇게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어요. 완전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태풍송의 찻잔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반발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태임 기자. 네, 근데 권혁발 최고위원 이거를 폐지하면서 아무래도 이재명계 의원들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권혁발 최고위원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건 좀 지역 최고위원들이 배출시키기 위해서 했던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계 의원들 수도권이나 비례대표에 많이 포진된 이재명계 의원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최고위원회에서 네네. 아무래도. 자, 그렇게 하루 만에 정리가 됐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가양대교 위 마지막. 가양역 실종 여성이 네. 한 며칠 사이에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살아서 돌아오기를 모두 간절히 바랬지만 지금 경찰의 일단 생각은 방향은 극단적 선택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김가을 씨의 태블릿 PC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네. 여기에는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라는 내용이 적혔는데요. 김 씨의 그 당일 행적을 보면은 27일 밤 10시 22분쯤에 가양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가양대교 남단 방향으로 이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김 씨의 집이 그쪽이 아니라는 네, 그쪽이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후 30여 분이 지난 10시 56분 가양대교 위 남단에 서 있는 김 씨의 모습이 그 지나가던 버스의 블랙박스에 찍히게 돼요. 네. 그리고 11시 1분에도 그 다리 위를 지나던 버스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8분 뒤에 그 같은 노선의 버스에서는 김 씨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7분 사이에 사라진 거군요. 네. 김 씨가 블랙박스에 마지막으로 찍힌 시각 11시 1분. 이때 본인이 이제 집에 있는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 119에 신고한 시각이기도 합니다. 예. 예, 경찰은 김 씨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란 다양한 가능성 등 염두에 두고 지금 한창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 조윤아 양 사건도 그렇고 이게 참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극단적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당시에도. 좀 안타까운 거고 지금 이제 얼굴이 사실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가족들이 공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조모 양 그 완도에서 실종 의혹 사건이 조윤아 양.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라서 공개를 했던 거고 부모는 얼굴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원칙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최근에는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